링 비디오 https://daunsurf.com/ 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일시8k-hdqc 움직이는 트럭이 먼지 구름을 남기고 떠나자 내가 마지막으로 볼 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시어머니 마거리가 여행 가방을 들고 잘난 척 미소를 지으며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괜찮기를 바라지만 난 결정했어요. 이사를 하려고. 마조리가 우리 새 집의 앞 통로를 마치 그녀가 방금 전에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쌓아 올렸을 때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테오와 나는 열정적으로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 여행 가방을 들고 파티를 망칠 준비를 하고 계셨다. 깜짝 마제리가 나를 지나 로비로 미풍처럼 노래를 불렀습니다. 테오는 사슴이 되어 내 가방을 가져오세요. 나는 그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 충격을 받은 침묵 속에서 테오가 그녀의 짐을 행복하게 가지고 다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기야, 그는 웃으며 엄마가 우리와 함께 살 거야. 이제 집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거야. 내 손은 주먹을 꽉 쥐고 나는 분명히 말했어. 그 사람 엄마가 우리와 함께 이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심호흡을 했어. 가만히 있어.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테오, 내가 말했잖아. 그를 부엌으로 꽉 끌어당긴다. 고 마고리는 이미 집에서 방을 살펴보고 있었어. 오늘 이 새 집에 온 첫날이야. 내가 씩씩 말했어. 그냥 같이 살 사람을 초대할 수는 없어. 나한테 묻지도. 테오가 손을 흔들었다. 어서 그냥 우리 엄마야. 엄마도 새로운 곳이 너무 기대돼. 걱정하지 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쳐다봤어. 걱정하지 마.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테오, 우리가 이것에 대해 얘기했어. 난 여기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테오의 미소가 희미해졌습니다. 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나는 이미 엄마에게 그녀가 머물 수 있다고 말했고 집의 가장으로서 돌아서서 나를 말문이 막힌 채 방에서 나가는 것은 내 결정입니다. 나는 진정하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 안에서 휘젓는 분노와 불안은 테오의 상황이 아니었고 나는 우리의 아름다운 새 집을 함께 축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의 어머니는 초대받지 않은 해서 그녀가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고 테오는 평소처럼 내 집을 가져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걱정이 심각해요. 마거리리가 손님용 침실에서 새로 칠한 벽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발견했습니다. 조명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그녀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테오가 이 방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내 손톱이 손바닥에 파묻혔어요. 억지로 꽉 조였어요. 마거리 웃어봐. 테오와 나는 준비가 안 됐어. 차가운 눈빛으로 날 막았어. 왜? 내가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녀가 신랄하게 웃었지. 당신은 내 아들도 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렸어. 당신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건 정말 당연한. 그녀가 감히 나에게 뜨거운 분노가 타올랐어요. 어떻게 감히. 그녀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그녀는 테오를 부르며 나를 지나쳐갔습니다. 나는 손님 방에 혼자 서 있었고 충격과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대신 내 피난처를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테오의 어머니가 침략하여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땅에 그녀의 깃발을 꽂았고 나는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흐릿한 눈으로 부엌을 바라보며 늘 먹던 다크로스트 냄비를 만들려고 마고리를 하고 짜증나게 했습니다. 나 거기 있어. 좋은 아침 햇살. 그녀는 약한 차의 씁쓸한 냄새를 풍기며 울었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두 사람을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들었다. 나는 카운터에 축 늘어진 베이컨 고무 계란과 몇몇 종류의 곡물 머시를 느릿느릿 바라보았다. 머리가 사방으로 쭈뼛었는데 고마워요. 엄마가 음식을 한 입 먹으면서 이거 맛있다고 하더군요. 진한 커피를 부었어요. 일찍 회의가 있어서 옷을 입고 준비해야 해요. 맛조리에 신경에 화를 냈어요. 여긴 내 부엌이 아니었어요. 그녀와 그 아침 식사는 유아가 적어도 사무실에서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끝없이 회의를 한 후 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나는 뼈가 지쳐 뜨거운 목욕만 하고 집에 도착했지만 침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잠시 멈춰서 마게리를 멈췄습니다. 가구를 완전히 재배치하고 따뜻한 오후의 빛을 차단하는 커튼을 걸었습니다. 이곳은 나의 안식처였습니다. 나의 공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감히 테라스로 나갔고 그곳에서 테오와 그의 어머니가 마가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묻지도 않고 우리 침실을 재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날카롭게 태호가 맥주잔에서 고개를 들었다. 오후에 엄마가 바느질할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물건 옮기는 걸 도와줬어요. 내가 퀼팅을 위해 엄마를 얼렸어요. 사랑하는 마게리가 애교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한 공간을 남겨두었어요. 당신은 우리 침실에 바느질 장비를 설치했어요. 내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부적절한지 이해하셨나요? 솔직히 알라라 마게리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방일 뿐이라고 너무 영토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태호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자기 태호가 받아들였습니다. 태연한 얼굴을 무시하고 무심코 맥주 한 모금. 나는 말 그대로 분노로 말문이 막혔다. 이것이 내가 부엌으로 물러난 빨대였다. 후회할 말을 하기 전에 오늘 밤 태호가 원하든지 간에 재정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했다. 하락하는 주식시장에서 그의 낭비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돈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외교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호 오늘 밤 집과 결혼 비용 사이에 우리 예산을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태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시하고 우리 재정은 괜찮아. 자기 커미션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웠어. 알아. 잔소리 좀 그만해. 마저리가 방해해서 맛있는 저녁 먹다가 턱을 꽉 깨물어서 이가 아프다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해. 태호, 우리 더 이상 아이가 아니잖아. 함부로 보낼 수는 없어. 오늘 밤은 앉아서. 태호가 탁자에 주먹을 치며 찰칵 소리를 냈다. 마고리는 잘난 척하며 나를 노려보는 태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나는 여기 재정을 통제하고 있다. 걱정할 살림하고 예뻐 보이는 것뿐이야. 그 사람 비웃음에 입술을 비중말 없이 서로 쳐다보는 내 심장이 쿵쿵거리는 걸 이해했어. 나는 서서 열쇠를 쥐고 걸어나갔어. 그 사람의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내 뒤에서 메아리쳐 몇 시간 동안 운전했어. 마침내 집으로 향하기 전에 진정하려고 애쓰다가 살금살금 들어왔을 때 깜박이는 텔레비전의 푸른 빛만 빼고는 태호가 잠자리에 들었기를 바랐지만 거실을 지나갈 때 나는 그의 여전히 안락의자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 말이야. 퉁명스럽게 이 쇼를 보러 가자고 말했어. 난 여전히 우리 논쟁에 속상해. 늦었으니 좀 자야 해. 태호는 TV를 끄고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내가 소파에 앉은 채 싸우다 태호가 손가락으로 나를 불길하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당신이 매우 이기적이었다고. 내 입이 벌어졌다. 이기적이라고? 어떻게 그가 손을 들었다고 말할 수 있어? 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워. 이제 새 집인데 당신이 하는 일은 어머니가 마음의 친절함 때문에 여기 계시다고 불평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대신에 당신은 통제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해 징징거리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이고 무례합니다. 나 태호 이 집을 사는 것까지 모든 걸 지지해왔는데 이제 걱정이 되네요. 돈과 마제리 사이에 모든 일에 간섭하는 우리 사이에 눈이 마주치지 않네요. 주먹이 사이드 테이블에 부딪혀 날뛰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내 말은 우리 어머니는 도착하신 이후로 도움만 주셨고 내가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잖아. 그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여기서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어. 알라라. 이 합의는 분명히 너에게 효과가 없어. 그의 눈이 지루해. 내 집으로 들어와서 아주 명확하게 해주세요. 저는 이 집의 가장입니다. 당신은 저를 존경하고 여기에 어머니를 포함해 제 결정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그의 눈은 나를 놀라게 했다. 턱을 꽉 쥐었다. 나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는 침대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나는 그대로 소파에 얼어붙었다. 그의 우렁찬 코골이 소리가 들릴 때만 아드레날린이 나를 흘렀다. 아래쪽 복도에서 메아리가 울렸다. 나는 화난 눈물이 내 뺨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어떻게 허용했는가? 내 결혼 생활은 이렇게 악화되었습니다. 태호가 나에게 그렇게 공격적이고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저녁 식사 때 마저리의 잘난 척하는 얼굴과 주먹을 움켜쥐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나에게 태호를 독살하고 있는 영향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것이 끔찍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여자가 내 집에 침입하여 파괴되었습니다. 내 안식처가 그 순간 내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사랑의 조각이 내 안에서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가 유독 한 어머니 대신 나를 거부했다면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삶의 통제권을 되찾을 때였습니다. 마제리 제닝스가 교활함과 조작으로 이 싸움에서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길 것입니다. 다음 며칠 동안의 전쟁 나는 태호 주변의 달걀 껍질 위를 걸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 사람이 내가 무대 뒤에서 겁에 질렸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나는 탈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해서 새 집에 대한 부분 확보하기 위해 빠른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태호가 증서에 내 이름을 올리도록 하기 위한 싸움이었죠. 그는 다음번에 그 결정이 다시 그를 괴롭힐 것이라는 것을 거의 몰랐습니다. 이틀 후 그녀가 우리의 모든 재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법의학 회계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점을 확인했습니다. 태호는 우리 저축의 대부분을 위험한 투자에 탕진했습니다. 우리는 신용카드 빚으로 우리 소득의 2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커미션이 예전처럼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6개월 안에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서 내 손은 분노와 옹호로 떨렸습니다. 태호가 돈에 대해 논의하기를 거부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이 카드의 집이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수년 동안 그에게 더 나은 예산을 달라고 간청해왔는데 이제 우리는 재정적 파탄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모두 그날 밤 또 다른 비참한 일에 대한 그의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마지막으로 호소하기로 했어요. 태호에게 제가 조용히 말한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태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당신은 내 등 뒤에서 기웃거리고 있었습니까? 나는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 머리 위로 올라가니 천천히 일어섰어. 마거리, 내가 제공한 모든 것을 열렬히 지켜본 것에 감사합니다. 나는 뒤로 물러났지만 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유가 듣기만 하면 태호를 함께 고칠 수 있습니다. 태호는 충돌과 함께 접시를 옆으로 내던졌습니다. 나는 그의 주먹이 눈을 꽉 쥐고 있는 것을 얼렸다. 내가 집에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었구나라고 심장이 쿵쾅거리며 물러섰다. 나는 위층으로 도망쳐 필수품을 집어넣고 화장실에 가두어 태호가 경로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래에서 마제리는 1시간이 지난 후 그를 달래려고 애쓰는 동안 나는 아래층의 어두운 집으로 살금살금 내려가 현관문으로 빠져나갔다. 차에 시동을 걸고 밤으로 차를 몰고 그 어느 때보다 태호를 쓰러뜨리기로 결심했다. 합리적이려고 애썼다. 나는 애원했다. 타협을 구했지만 대화 시간은 이틀에 걸쳐 호텔에서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변호사와 다시 만나 태호의 카드 정보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사관을 고용하여 그녀가 발견한 내용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인생을 숨겨두었습니다. 여주인의 불법 부채, 그가 마제리에게도 숨겼던 그늘진 사업 거래, 내 마음은 얼음으로 변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나에게 낯선 사람이었지만 잘못된 여자를 건넜습니다. 태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이혼 서류가 치고 마계리되었을 때 나는 그녀가 높은 말 경치를 즐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도 한번 그녀를 쓰러뜨리려고 했고 모든 전투 라인이 그려졌고 나는 일주일을 버틴 후에 피를 위해 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텔에서 내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다음 단계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내가 할 말을 수없이 연습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의심을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내가 슬그머니 지나가기도 전에 부엌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저리가 내 길을 막고 있었다. 글쎄, 마침내 나타나기로 결심한 그녀가 그녀의 뒤로 찰칵 소리를 냈다.
테이블에 앉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태호의 모습이 보였다. 나에게 나는 더 크게 서서 몇 가지 물건을 집어들고 나서 그녀를 지나치려고 할 때 갈 예정입니다. 마제리가 내 팔을 잡았습니다. 그럴 시간은 없을 같아요, 아가씨. 그녀를 떨쳐버리고 나는 후퇴했습니다. 마거리가 발 뒤꿈치에 있는 침실에서 내가 옷을 가방에 밀어 넣을 때 그녀는 나를 구석구석 팔짱을 꼈다. 그녀가 나에게 손가락을 찔러 씩씩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이 유치하고 짜증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멈추고 당신이 속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 아들이 오랫동안 당신을 지원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속임수로 보답하는 동안 아드레날린이 내 혈관에 넘쳤습니다. 우리가 코를 때까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겁주지 마십시오. 나는 이를 악물고 이것도 여전히 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비켜 그녀를 밀어내려고 했지만 마골이 나를 있는 힘껏 뒤로 밀어냈어. 나는 고통스럽게 벽에 부딪혀 어깨 충격이 나에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내 집에서 나를 폭행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엇인가가 찰칵 소리를 냈다. 이 사악한 여자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다. 나의 존엄성, 나의 집, 나의 결혼은 충분했어. 난 널 내보내고 싶어. 내 목소리는 위험하고 낮았어. 1시간 안에 짐을 싸고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어. 마저리의 눈은 분노로 커졌다. 어떻게 감히 태호가 비명을 질렀는지, 그녀가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들었어. 무거운 발소리가 메아리 쳤다. 태호가 나타나기 전에 홀에 나 마고리가 나를 쳐다보기 위해 목을 기울 때까지 앞으로 나섰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당신을 체포할 것입니다. 너무 오래 머물렀다고 약속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나가세요. 태호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내 행동에 대해 마조리가 맹렬하게 비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퓨리로 붉어졌습니다. 그는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그가 말을 하기 전에 나는 그의 튀어나온 눈을 만났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내 목소리는 씩씩거리며 마거리가 쿵쾅거리며 서랍이 쾅 닫히는 들렸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태호는 주먹을 쥔 채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폭탄을 뿌리듯이 조심스럽게 밟아야 했습니다.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알려주세요. 이제부터 태호 입이 벌어졌다. 악랄하게 으르렁거렸다. 유크 후회하며 돌아서서 역겨운 소리와 함께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나는 풀린 치도 내 법무팀에 위협을 보내지 않았고 쿨하게 대답한 뒤 고개를 들고 빠르게 지나갔다. 계획은 중이었고 내 반격은 곧 시작되었습니다. 태호가 그녀를 위로하는 동안 마저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오래전에 외쉬에게 다리가 불탔다는 걸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태호의 집을 그 위에 무너뜨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서류가 태호의 사무실로 전달된 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몇 시간 안에 퓨리어스의 전화와 이메일이 내 전화기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무시하고 그것들이 놔두었고 마침내 그는 예고도 없이 내 집에 나타나기로 했습니다. 호텔 문을 열었을 때 그의 땀에 젖은 얼굴, 나는 그를 붙잡는 것에 차가운 만족감밖에 느끼지 못했으니 무방비 상태로 비엘 이렇게 나를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아 태호가 경로했다. 우리가 혼자 이야기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태호가 억지로 문 멈춤쇠를 옆으로 두들겼어요. 나는 우리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물러났어요. 경비원을 부르려고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든 나를 설정했다는 걸 알아요. 태호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씩씩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합법적으로 다른 모든 것을 발견할 수는 없어요. 나는 비웃었어요. 당신을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더러운 비밀 전체 공개. 내 방에서 나가. 더러운 비밀. 태호가 소리쳤다. 침을 뱉는 플렉스. 당신은 어려운 선택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막다른 직업을 선택한 후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하기 만든 그의 위선이 내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난에 대해 걱정했지만 당신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자신의 자존심을 쓰다듬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노려보며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목구멍으로 울부짖으며 모닝콜을 고려하십시오. 태호는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히스테리 내 상사 분노 당신은 데스트로가 내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기만적이며 그의 언어 공격은 새로운 악의적인 높이로 확대되었지만 나는 제자리에 뿌리 박혀 그의 모욕과 비난이 나를 덮쳤습니다. 무력하게 내 마음 주위의 얼음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그의 거짓말의 제국이 한꺼번에 무너졌지만 더 큰 부분은 승리를 느꼈다. 테오가 마침내 그의 어깨를 움츠리는 것을 멈췄을 때 나는 침착하게 말했고 몇 번이고 경고했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다. 나는 그의 문을 꾸준히.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과감한 조치를 취하려면 언젠가는 이 상황에서 더 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테오는 노골적인 증오로 나를 노려보며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모습을 괴물 같은 가면으로 변형시켰습니다. 그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비터 엔드까지 나와 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소용돌이치는 두려움. 테오는 동맹의 자원과 선택권이 부족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엄청난 만족감으로. 나는 테오의 거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방에서 물러나는 것은 부서지고 줄어들었고 호텔 문은 그 뒤에 간신히 닫힌 뒤에야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테오가 차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는 대로 비명을 지르세요. 이제 그는 피난처가 없는 발톱이 없는 야수였고 저는 다음 날에는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테오의 보기 드문 명료함의 순간은 끝없는 신랄한 음성 메일로 가려졌지만 이제 제가 이야기했을 때 그는 허풍쟁이였고 실체가 없었습니다. 테오가 놀랍게도 작은 저항과 이혼 서류에 서명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내가 노출할 수 있는 뼈대를 잘 알고 있었고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견뎌온 모든 후에 장군을 현명하게 접었습니다. 테오의 몰락은 만족스러웠고 나는 옹호가 함께 그가 쌓아온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짓말과 조작이 너덜너덜해졌고 마침내 그에게 밑바닥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했고 그에 가능하게 하는 어머니는 이제 결과에 강요당했습니다. 디저트도 정말 힘든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제 나의 새로운 삶과 힘든 부분은 이혼이 마무리되면서 기다리고 있던 자유를 낭비했습니다. 테오가 우울증에 빠지는 동안 내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시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활력이 넘쳤고 미래의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습니다. 즉시 집을 팔아 남은 관계를 끊어야 했습니다. 주택시장은 여전히 뜨거웠고 활용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최고의 중개사를 멋진 준비를 주문하고 테오가 바람을 만났을 때 그 부동산을 프리미엄에 등재했다는 것. 나는 그의 밑에서 그의 소중한 집을 팔고 있었다. 레이징 이메일이 제게되었지만 더 이상 보복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내 중성화되었다. 엄청난 만족감으로 첫 주에 입찰 전쟁이 터졌고 나는 곧 훌륭한 제안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사하는 날의 좋은 결과를 위해 여기 지구에 소금을 뿌리고 싶었고 가능한 빨리 마감 날짜를 잡았습니다. 테오가 완전히 나가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들렀습니다. 아내 광경이 내 배를 뒤흔들었다. 쓰레기가 어지러워졌다. 바닥에 구멍이 뚫린 건식 벽체 거울과 창문은 박살이 났다. 내 아름다운 집은 완전히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잔해 속의 마거리가 구부정하고 말끔하게 권투를 하고 서 있었고 내가 보자마자 그녀의 빨간 테두리는 붉은색이었다. 무력한 분노로 눈이 빛나고 어떻게 내 아들에게 이런 할 수 있니? 그녀는 술에 취해 너를 사랑했어. 나는 나보다 먼저 이 빛바랜 여자에 대해 얼음장 같은 연민밖에 느끼지 못했어. 내 아들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을 했고 이제 그는 마침내 우리를 둘러싼 파괴를 몸짓으로 대면하게 될 결과에 직면하게 됐어. 분명히 아직도 마거리를 할 만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 경멸하며 코를 골았어야 했는데 몇 년 전에 당신을 길거리에서 쫓아냈어야 했는데 배은망덕한. 테오는 항상 당신 같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망상은 거의 인상적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서 그녀가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도록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산 돈을 벌었다는 말 당신의 아들이 나에게 상의도 없이 우리 재정을 약탈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빚진 것이 없지만 그는 오랫동안 나에게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충격에 멍하니 입을 벌린 마거리를 떠나서 나는 구매자들이 드라마를 즐겁게 기다리지도 않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열쇠를 넘겨주면서 집은 풍화해졌습니다. 이 벽에 남아있는 썩은 기억은 태호의 짐이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뉴스가 다시 필터링 되었을 때 나는 내 경력을 발전시키고 신용을 회복하고 새로운 우정을 키우는데 전적으로 집중했습니다. 태호가 수익성이 좋은 직장을 잃거나 마거리가 집을 폐쇄하고 트레일러로 이사함 나는 곳, 그들을 따라잡는 도미노 효과에 암울한 만족감만 느꼈습니다. 합의금이 수익과 결합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충분한 저축을 내 이름으로 안전하게 숨겨두었습니다. 대조적으로 태호와 마거리의 금융보안만이 파쇄되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근시안적인 오만함으로 인해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여전히 태호와 함께 귀중한 각성으로서 그 고통스러운 시절을 되돌아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진정시키려는 내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태호의 잔인함을 조용히 참았던 소심한 소녀는 위협을 덜 느꼈다. 내가 영원히 죽었다. 그녀는 튼튼하고 꾸준하고 자랑스럽게 다시 태어났다. 반면 태호는 그의 어리석음에 시달려 아래로 나선다. 나는 번창하고 좌절이나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마저 리를 놀라게 하기만 하면 된다. 집 열쇠를 건네줄 때의 표현 마침내 정의는 달콤하게 섬겼고 상처는 아물었다. 나는 우뚝 서있다은 나간 지 2년 만에 최고의 복수를 갱신했다. 나는 한때 소심하고 눈썹 두들겨 패던 여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상처가 치유되는 동안 새로 발견된 독립 태호와 마게리는 그의 명성과 재정, 너덜너덜한 상태로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태호는 법원이 명령한 위자료를 거의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쌍했지만 그의 자존심이 남긴 파괴의 여파로 그가 얼마나 작아졌는지에 딱 맞습니다. 나에게는 동정심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는 가라앉는 배의 선장이었지만 마거리의 정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골든 차일드 아들은 절망적인 상태로 감소했습니다. 그녀의 딸에게서 없는 대신 태호의 재정 위기로 인해 그녀가 계획했던 은퇴 마을 생활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립되고 괴로움으로 고통받는 삼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도시에 더 가까운 빛으로 가득 찬 집나는 세 번째 침실을 세련된 홈 오피스로 전환했습니다. 와인 친구들과의 최근 승진주 중 밤에 어울리는 세련된 홈 오피스는 이제 한때 태호가 차지했던 방을 채우고 부풀어 오르는 불만은 그들의 유령이 내 꽃이 만발한 성역에서 오랫동안 추방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장은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여행과 함께 모험 갤러리 개장 및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 나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후회 자존심의 최고를 추구하는 낭비된 세월 마지막 이혼 수표가 입금되어 다시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 오래된 삶의 장을 완전히 마무리했습니다. 느슨한 결말 없음 미련 없음 뭐만 있다면 푸른 하늘 앞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새로운 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벽화 앞에 미소를 지으며 서 있는 동안 나는 내 자신의 조건에 따라 스스로 되찾은 이혼 서류를 움켜쥐고 즐겁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불 능력이 복원되어 경력을 번성하는 지원하는 친구들의 서클 천정에 도달했고 마거리 백작이 지금 나를 보면 숨이 막힐 것입니다. 그녀에 대한 생각은 더 이상 감정의 파문조차 일으키지 않습니다. 포도 덩굴을 통해 들었던 그녀는 딸의 지하실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때 제왕의 여주인은 한심한 프리로더로 줄어들었고 테오 히카리는 점점 더 빠르게 맨 밑바닥을 향해 자신의 손으로 새겨진 운명이 내 변호사가 유지합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이혼 합의금을 요청하는 정기적인 법적 요청을 즉시 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오늘 밤 배운 인생 교훈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내 38번째 생일을 축하하러 것이며 새로운 회고록 초안 완성이 집은 내 노동의 힘든 열매로 넘쳐납니다. 이제 혼자 복도 거울을 마지막으로 만족스럽게 바라볼 때 아무도 무보수로 수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질투심 많은 실패한 기회주의자라고 선언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태호의 코트꼬리를 타고 이제 전적으로 스스로 만든 것이며 재정적으로 안전한 꿈의 집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상태로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만족스럽습니까? 그리고 달콤해.